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오늘도 역시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이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시작과 동시에 양시장 모두 계속해서 빨간불로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잠시 뒤에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성공 투자를 위해서 샘플러스 전문위원분들이 매일매일 저희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알짜배기 정보들만을 모아서 격이 다른 주식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2시간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저희하고 성공 투자를 이어가는 시간 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1부에서는요.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들 나눠볼 거고요. 2부에서는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추천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활용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연락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연락이 가능하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입력하시면 저희 함께하는 전문위원분들의 톡방이 다 개개인마다 나오게 될 텐데요. 원하시는 전문위원분의 톡방 클릭하고 입장하신다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에도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200선 어제도 넘겨줬는데요. 오늘 장중에 2210선 또 넘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 다소 줄이면서 2206.5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수급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물량을 사들였고요. 기관은 1378억 원어치 물량을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약간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8만 선 돌파를 해줬지만 장 막판에는 다시금 2% 가까이 빠지면서 78,4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46,950원 선 종가로 형성을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4거래일째 상승 중인데요. 내일장 삼성전자의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2부에서 종목 상담 코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신청 미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셀트리온부터 포스코 그리고 신한지주까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좀 하락세가 나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분식회계 논란으로 인한 신뢰도 추락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좀 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오늘 하락세가 나온 건데요. 앞으로 흐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0.3% 오르면서 751포인트 형성했고요. 750선 돌파를 해줬습니다. 코스닥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개인과 외국인만이 물량을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2억 원어치 사들였고요. 외국인은 208억 원 사자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포스코 케미칼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전부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흐름이 오늘 조금 더 안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훨씬 수월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좀 살펴보자면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신라젠과 바이로메드, 제약업종들이 오늘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각각 0.15% 내렸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내리면서 27만 2,900원 선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로 바이로메드 3거래일 만에 하락세가 나온 건데요.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나와 있습니다. 메디톡스 경우에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어가면서 오늘장에서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2% 가까이 올라졌고요. 9,800원 상승하면서 62만 4,800원 선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펄어비스 좀 살펴보실까요? 1% 넘게 오르면서 오늘 18만 1,200원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기관이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까지 5거래일째 물량을 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관 수급 들어오는지 펄어비스 자세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전문위원분들 만나러 가볼 거고요.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베스트 트레이딩맨들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분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나와 계시네요.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시장 이슈 체크를 해보기 전에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상승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 들어서 단 하루도 파란불을 켠 적이 없는 모습인데요. 4월 시장 약간의 시작이 좋지만 또 이렇게 너무 좋다가는 언젠간 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빠지면 사야죠. 빠질 때 담는 게 좀 좋을까요? 빠지면 일단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저는 더 고맙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빠질 때마다 좀 물량을 사들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사는 거 아직도 유효할까요? 오늘도 뭐 외국인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좀 물량을 담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소형주 위주로 담겠습니다. 중소형주 위주로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어떤 종목인지 자세한 종목은 저희 2부에서 추천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눈여겨보자. 라고 했는데 오늘 장중에 8만 원 선도 돌파가 나와줬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좀 코스피는 내일 시장에 살짝 조정력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콜옵션과 풋옵션이 어제까지만 해도 메이저들이 콜옵션 쪽에 좀 베팅력이 쏠려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개인이 좀 콜옵션에 쏠려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살짝 좀 도직격 아니면 보합적 흐름 아니면 살짝 조정력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를 좀 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저도 정재훈 전문위원님처럼 중소형주가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가 매력적이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대략 2214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으로 정확하게 얻어맞았어요. 이 라인은 2월 28일 날 음봉 떨어진 중심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좀 강력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우리 증시가 좀 한 단계 좀 원활하게 상승력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좀 고비를 넘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일 시장까지 상승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조정을 예상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정재훈 전문위원님, 내일 시장 상승 하락 어떤 거 예상하시나요? 그거는 이슈 시간에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슈엔 전략 시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전화, 문자 그리고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샵 4989번으로 함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시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박정식 원하시는 전문위원분의 성함, 이름 입력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무료 입장 바로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배트맨 1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엔 투자 전략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맨 이슈엔 전략 시간인데요. 자, 이슈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죠. 코스피 닷새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지 랠리가 계속해서 펼쳐질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지지부진했던 은행주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건지 담아봐도 괜찮은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죠. 5G 시대에 개막을 했습니다. 통신 장비주들 어제와는 다르게 또 오늘은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닷새 연속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한번 나올지 랠리를 계속 이어갈지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내일 시장 조정을 한번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요. 코스피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조정을 받으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수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코스피 즉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에 따라서 지수도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잠깐 그림을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위에가 코스피 지수고요. 아래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여기다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소 시장과 움직이는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또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까지도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괜찮게 된다라면 IT 쪽 섹터 그리고 바이오 제약 쪽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섹터보다는 사실 중소형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더 양호한 그런 주가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주도 업종 또는 이 성장주 쪽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받는 그런 가지고 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어떠한 섹터가 있느냐 이 부분들은 뭐 2차 전지 쪽 그리고 5G, 뭐 IT 부품 뭐 이런 쪽이 주도를 해나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 뭐 이렇게 된다라면 뭐 금융 섹터들까지도 같이 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시장 앞으로 좀 상승이 나올 때 어떤 업종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앞으로 시장 지수, 코스피 지수 방향성 함께 가겠지만 IT 그리고 바이오 업종, 바이오 제약 섹터 움직임에 따라서도 코스피 지수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피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실적이 안 좋다라는 내용들이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거의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수급도 별로 변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내일 시장 삼성전자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뭐 추가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수급만 보면 뭐 외국인들 기관 뭐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 기관 쪽 같은 경우도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게 차트상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고점 자리대에서 추세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이미 하락 추세대를 벗어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수가 삼성전자로 인해서 급반등이 나아졌었고 한 차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는 못 넘어갔거든요. 이 고점 자리대를. 근데 이 못 넘어간 이유가 어닝스 쇼크 수준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예비치가 발표가 될 겁니다. 이미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미친 듯이 사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본다라면 이미 1분기 어닝 시즌인 것보다는 차후에 뭐 하반기라든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온다. 그렇게 된다라면 고점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재훈 전문위원의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잠시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금융주 관심을 가져보자 지수에 따라서 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금융주 대표적으로 어떤 거 좀 보면 좋을까요? 뭐 금융주를 보게 되면 뭐 은행이 있고 증권이 있고 보험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웃기게 생겼나요? 아니요, 얼마 전에 네. NH투자증권 네. 좀 살펴보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NH투자증권하고요, 한국금융지주 뭐 이쪽이 좀 제일 날 것 같고요. 박정식 전문위원이 저기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돌리는 거 아닙니다. 네. 일단 NH투자증권하고요, 저는 한국금융지주가 그럼 제일 날 것 같고요. 네. 보험 쪽이나 은행, 증권 이렇게 세 개 중에 따져보게 된다라면 저는 당연 증권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업종 쪽으로 좀 매기를 쏘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NH투자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두 가지 종목 계속해서 발언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그렇다면은 코스피 시장 내일장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좀 코스피 시장 4월 시장에 어떤 흐름이 이어갈지 큰 그림을 한번 저희 그려볼까요? 네,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살짝 조정력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제 핵심 이슈는 오늘 무엇이 있습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발표를 만약에 오늘 새벽에 하게 된다면, 아니, 내일 새벽이죠?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갑자기 또 미증시가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증시 그냥 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시장 흐름에 따라서 추가 상승력이냐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내일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살짝 눌리는 종목들도 그냥 다 홀딩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시장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내일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면은 조금 이제 차익 실현 좀 해도 되는 것이고, 내일 시장이 갑자기 또 훅 또 올라가면 그대로 또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가는 그러한 전략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일 시장 또 훅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한 2222선을 넘기고 만약에 코스닥도 762선을 넘기면은 그대로 2월달 정고 돌파를 넘어서는 또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시장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네. 또 만약에 상승이 지속된다라고 치면 지금 현재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냐면요. 그동안에 코스닥을 제약바이오가 이끌었다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IT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다 그런 쪽에 종목이 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게 오밀조밀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오면서 시가총액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서 증시가 상승력이 나온다면 그런 중소형주들이 소형주들이 중형주가 되고 중형주가 대형주가 되는 이러한 좀 순환 구조가 IT나 반도체 쪽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단순히 5G 시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통신장비 관련 주들을 좀 노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시겠는데, 네. 통신장비 관련 주들은 이미 엄청나게 부각을 받아서 고평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통신장비를 노리기보다는 차라리 홈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뭐 핀테크 이런 자율주행, 5G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다각화된 섹터를 좀 노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이쪽에서는 그렇게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눈을 넓혀서 좀 포괄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또 금요일이네요. 하필이면 내일장 움직임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도 주목을 하시면서 국내 증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IT 반도체 업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G 관련주들보다는 이미 좀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5G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쪽 관련 주까지도 좀 관심을 넓게 가져보자라고 하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사물 인터넷 종목 살펴볼 만한 종목 없을까요? 이건 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코콤이라는 종목을 좀 좋아합니다. 최근에 조금 매집력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네. 일단 재무 구조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고평가돼 있지도 않아서 코콤이라는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앵커님 때문에 어쩌다가 또 관심주를 또 언급하게 되네요. 아니 보니까 네. 방금
또 카톡방에 오셔야지만은 공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려다가 그렇죠. 오늘 한 가지 종목 공개를 지금 바로 해주셨습니다. 코콤, 사물인터넷 관련주 중에 코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니까요. 관심 종목에 담고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또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샘플러스 박정식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이슈 가기 전에요. 오늘 10시 30분이죠.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방송은 10시에 끝납니다. 잠시 뒤에 10시에 방송이 종료된 후에 10시 30분부터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처음으로 오늘 첫 방송입니다. 무료 공개 방송을 연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전문가 방송 버튼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 방송 클릭하시면 정재훈 전문위원의 잘생긴 얼굴이 있다고 또 피디님께서 이렇게 직접 써주셨네요. 잘생긴 그렇죠.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의 얼굴 클릭하시면은 방송 오늘 무료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입장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항상 열려있는 전화번호죠. 02-3153-2664번으로 266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또 참여 방법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4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 전문위원님, 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무료 공개 방송 네. 진행하게 되시는데 네.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 참 궁금하네요. 내일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주제요? 주제는 뭐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네. 그냥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이나 뭐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정말 궁금증을 잘 자아내시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저도 이따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입장을 하셔야만이 또 어떤 내용들을 2시간 동안 진행되나요? 몇 시간 동안 진행되나요? 그렇게 하면 내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길게는 못하고요. 1시간이요? 뭐 1시간 정도? 뭐 네.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일찍 주무셔야 되니까 10시 반부터 11시 반 정도까지 잠시 뒤에 1시간 동안 무료로 공개 방송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궁금증들 또 물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 참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오늘 또 한 번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건지 은행주들 중에서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님, 예. 은행업종보다는 좀 증권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은행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은행주는 뭐 그냥 앉아서 보죠. 뭐 딱 보면 앉아서 이렇게 차분하게 좀 보고 있는데요. 운이 없게도 은행 섹터는 제 관심 섹터에는 없습니다. 정말 싸요. 정말 싼 주식인데 그거 이외에는 뭐 할 부분들이 없거든요. 뭐 그나마 뭐 배당을 좀 안정적으로 준다? 뭐 이런 부분들밖에 없습니다. 뭐 저 PBR 종목이면은 뭐 틀림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뭐 메리트가 있어서 순환매 정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미국 쪽에서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까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은행 섹터에서는 뭐 크게 좋은 부분들은 없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은행 섹터를 사느니 차라리 저 같으면 증권 섹터를 사는 게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이나 배당도 훨씬 더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 쪽 섹터가 좀 더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차트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일단 뭐 주도주로 나서기는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올라가는 거는 뭐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뭐 이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 담으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정재훈 전문위원의 말씀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주들 일단은 순환매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은행 섹터보다는 정재훈 전문가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권 섹터가 훨씬 더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대표적으로 두 종목 꼽아드렸죠.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자라고 하니까요.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은행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주들 가더라도 참 잠깐
가다가 감칠맛 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뭐 좀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원래 좀 은행주는 좀 움직임이 좀 느립니다. 느리고 너무 답답해서. 네, 느리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한 1년 이상 좀 보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관점이고 네. 그리고 은행주는 과거 2000년도 이후로 계속 저평가였어요. 지금 거의 한 19년 정도 저평가권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금융 쪽에 좀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한 번 정도는 좀 급등이 나와주지 않겠느냐는 게 저의 생각인데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차후 한 3, 4년 후에는 이 금융 섹터도 한 번 정도는 좀 바람이 불지 않을까. 왜? 이미 19년 정도 계속 저평가권에 놓여서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금융주도 한 번 정도는 가겠는데 지금은 좀 아니다. 근데 아까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진짜 저평가입니다. 정말 많이 저평가고 제가 또 그 중에 좀 수급을 좀 보니까 하나금융지주랑 지금 기업은행 그리고 KB금융 쪽이 좀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차트 패턴으로 볼 때는 좀 기업은행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꼭 은행주를 좀 선택을 하고 싶다면 기업은행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 그리고 또 다른 종목 KB금융 중에 네, 기업은행인가요?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KB금융 중에 네. 다 이제 괜찮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네. 기업은행이 조금 차트적으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기업은행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살펴보자라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광고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14,650원 선 형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은행주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3, 4년 후에나 본격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3, 4년 후에도 저희 배트맨 방송 계속해서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다시 한번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은행주도 지금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조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기업은행 대표적으로 한 종목 꼽아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시대 개막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통신주들 어제는 또 5G 무제한 요금제 너도 나도 계속 LG 그리고 KT, SK텔레콤에서 무제한 요금제로 경쟁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장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통신 장비주들 동반해서 지금 강세 흐름을 오늘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좀 단기적으로 볼까요? 정재훈 전문위원님. 5G는요 일단 길게 보는 관점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우선 그 4G 때보다 5G 때로 넘어가게 되면 설비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몇 배 늘어납니다. 제 탐방 쪽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콕 집어서 얘기하면 다산 네트워크스도 좀 다녀왔었고요. 에이스테크도 좀 다녀오고 했었었는데 그 위에 몇몇 기업들을 더 다녀왔었는데 공통적인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5G 투자, 설비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이게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여유를 좀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장비주들에 있어서의 이 성장은 좀 길게 유지가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적자를 좀 기록했던 그런 기업들보다는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선정을 하는 전략이 좀 더 좋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탐방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내수 쪽에 치중을 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수출을 좀 높이 하는 그런 기업을 좀 선정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이 통신 장비 쪽에 투자를 하거나 했을 때는 이 땅의 넓이와 비례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땅덩이 상당히 좁거든요. 미국이라든가 인도 시장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 쪽에 진출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높다라고 좀 보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
ETS를 보시게 되면 내수와 수출에 대한 비율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옆에 뭐 토필드, 현대통신, EMW, 틴코웨이, 아리온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저쪽 기업들 중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몇 개 없어요. 또 하나 보게 되면 SK텔레콤, KT, LG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데 쟤네 셋은 통신 주니까 장비 쪽은 빼버려야 될 것 같죠. KMW 서신 시스템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저 두 친구는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마지막 부분들로 보게 되면 다양한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좋다라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신 장비의 사업을 하면서 5G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기업을 보게 되면 이 5G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특허를 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을 선정해 나간다면 훨씬 더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통신 장비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찾아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얼만큼 들어오시는지 보고 뭐 오픈을 해드리든가 말든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재현 전문위원께서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고 계시네요. 일단은 흑자 기조가 유지되는 종목,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 거기다가 다양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선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G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까지 시세가 터지지 않은 종목이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무료 방송 잠시 뒤에 10시 반에 밤 10시 반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 찾아가시면 우리 투자자분들께 직접 좀 고기를 주실 건가요? 직접 고기를 이렇게 숟가락 이렇게 떠갖고 먹여주지는 않겠죠. 네. 이렇게 떠갖고 먹여주면 안 돼요. 버릇되거든요. 습관이 됩니다. 네.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자료들을 차라리 드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그래도 때문에. 종목 몇 개만 좀 찾아가시는 분들께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0시 반 찾아가시면 정재현 전문위원께서는 통신장비주들 어떤 종목들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 꼭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박정식 전문위원님. 네. 그러면은 지금 5G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통신장비주들 중에 제가 볼 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종목 선별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전문위원님? 제가 또 찝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개 좀 해주세요. 너무 잘 찍어주세요. 아니 왜냐면 오늘 무료 방송도 네. 없으시니까 네. 지금 저희 방송에서 좀 특별하게 좀 공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뭐. 네. 근데 이 통신 장비 주들이 네. 조금 많이 상승력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엄청나게 다 부각을 받았어요. 네. 저 KMW도 엄청나게 고평가고요.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네. 제가 아까 좀 최근에 좀 급등력이 나왔지만 좀 급등력에 나온 거에 비해 자산 가치 대비 좀 덜 올라간 게 있어요. 어떤 뭘까요? 종목이죠? 서진 시스템. 예. 한때는 엄청 잘 갔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랬나요? 어쨌든 네, 최근에 네.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횡보하다가 최근에 급등력이 한번 탁 나왔어요. 예, 그런 살짝 오늘 좀 살짝 한 1, 2% 정도 조정을 받고 근데 이 종목이 상당히 재무 구조도 우량하고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덜 부각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 재무 구조의 5G 시대가 개막이 됐다면 이대로 시세는 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노리신다면 서진 시스템. 자,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인가요, 전문위원님? 그럼요. 한 종목만 찍어줘도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네. 어차피 다양한 종목 찍어줘봤자 여러분들이 다 매수도 못합니다. 그죠? 한 종목만 찍어드리면 되지. 그리고 다양한 것들 벌써 정재현 전문위원님이 다 언급했잖아요. 그죠? 그쵸? 이따가 방송 때도 다 언급을 할 거고 한 종목만 찍어주면 되지.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화나셨어요. 제가 자꾸 여쭤봐가지고 보니까 서진 시스템 5G 관련주 중에 우량한 기업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 어제 보니까 상당한 장대양봉 그리면서 이제 어제 마감이 됐어요. 약간 조정 시에 접근하자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우리 정재현 전문위원께서는 내일장에 또 막상 바로 네. 담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게 내일- 보고 있고. 내일 담는 건 어떤가요? 내일이요? 네. 서진 시스템을 좀 잠깐 보면서 네. 좀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차트를 켜주시죠. 네, 잠시만 네. 서진 시스템을 좀 보게 네. 된다라면 서진 시스템 일단은요. 오늘 종가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넘게 오늘은 조정이 좀 나왔네요. 어제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21,7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약간 조정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2만 원 선에서 접근하는 건 어떨까요? 2만 원 밑에서 잡아야 되는 걸까요? 네, PD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2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 이러면서 대답을 하고 있고. 근데 차트를 보면요, 사상 최고가예요. 사실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는 그 위에 매물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서진 시스템은 상당히 실적 좋아요. 18년도에도 좋았고 19년도에도 나름대로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박정식 전문위원이 종목을 되게 잘 봐요. 2020년에 584억대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 18년 대비해서 19년도도 20%, 30% 이상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데 주가에 대한 수준은 제일 좀 그래도 좀 싸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2017년도 9월 달에 형성이 됐던 게 네. 고점이 형성이 됐던 이 자리대가 약 한 21,000원대예요. 근데 21,000원 자리대, 즉 전고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리대에서 이하로 밀리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21,000원 자리대에서 뭐 한 2만 원 정도대, 뭐 요 자리대에서만 매수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저는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의견을 박정식 전문위원께 물어보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대답을 좀 들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찝어드린 거는 매년 매출액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 777억, 그 다음에 1659억, 그리고 2379억, 2018년에는 3246억입니다. 그럼 2019년에도 증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자산 가치가 2,169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3,928억이에요. 다른 통신주들에 비해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않고 있는 기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당히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후행 스팬이 좀 살아나고 균형 가격도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린다면 까먹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 또 이런 종목을 자꾸 추천주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관심주죠? 네. 죄송합니다. 관심주로 언급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5G 세대 시대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업종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슈 나누면서 종목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전문위원 두 분께서 직접 노하우가 담긴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박정식 전문위원의 강의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박정식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 시간입니다.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 하셔야지만이 가치주를 발굴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를 하셨나요? 네, 그저께 강의를 다 못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어서 강의를 하고 오늘은 좀 기술적인 파동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제가 창시한 중요 가격론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금 언급을 드리는데 앞부분 이야기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간단하게, 물론 이제 처음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제 퀴즈 시간, 그때 하려다가 말았죠. 그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화요일 녹화 방송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띄워진 건가요? 네. 자, 중요 가격이 무엇이냐? 투자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고정된 가격을 뭡니까? 중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 가격에서만 우리는 뭐다? 진퇴, 매수,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중간가, 평균가, 비율가, 표준 편차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중요 가격론이란 무엇이냐? 중요 가격에서의 지지 저항, 그리고 중요 가격에서의 돌파, 이탈에 따른 되돌림이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파동이 존재해요. 근데 가격이 얘를 올라갔어. 그러면 이 중요 가격까지 되돌림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매수. 가면 수익, 내려가면 다시 되돌림 들어올 때 매도. 그러면 본절 처리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보면 이거 브리핑 하다가 저번 시간에 끝났어요. 이거는 녹화 방송 보십시오. 화요일 녹화 방송. 자, 쭉쭉쭉 넘어가서 퀴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캔들의 사례.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 3번 캔들이 있습니다. 자, 이 캔들에서 돌파 완성된 캔들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 가격 라인이에요. 첫 번째로 돌파 완성된 캔들, 2번 캔들이죠. 그죠? 그러면 2번 캔들 돌파 완성됐으니 우리는 어디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 그 다음 캔들 3번 캔들에서의 되돌림 자리. 자,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되돌림이 나올 때.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퀴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디서 돌파 완성이 됐을까? 자, 돌파와 이탈은 무엇으로 판단한다? 캔들의 종가와 시가로 판단한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파 완성된 캔들. 자, 여기서 시가는 떠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가 내려섰으니 얘는 돌파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번 캔들에서 시가가 떠서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돌파가 됐고 되돌림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탈이 안 됐으니 자, 여기서 매수 포지션이 되는 거죠. 만약에 시가가 떠서 시작한 걸 알고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은 그 다음날 시가가 떠서 시작했으니 그냥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밑에서 시작했으면 되돌림 나올 때 도망쳐야겠죠. 자, 세 번째. 여기서 첫 번째로 뭐예요? 1번 캔들에서 종가로 돌파가 됐죠. 근데 되돌림이 언제 들어왔어요? 3번 캔들에서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하락 캔들의 사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서 도망쳐야 될까? 우리가 이 중요 가격 라인에서 이탈은 뭘로 판단한다? 종가와 시가로 판단한다. 2번 캔들에서 이탈 완성이 됐죠. 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얘가 이탈 완성됐으니 우리는 이 3번 캔들에서 매도로 도망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1번 캔들에서 잡았는데 이탈 완성됐으니 그 다음날 바로 2번 캔들에서 뭐예요? 매도로 도망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1번 캔들에서 잡았는데 그 다음 캔들 애매하게 마무리되고 그 다음 캔들에서 시가로 이탈이 됐으니 바로 여기서 뭐예요? 되돌림 들어올 때 매도로 도망치는 이러한 전략으로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 가격론의 근본 원리예요. 따라서 핵심 정리는 이 지지와 저항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판단한다? 매수와 매도, 그죠? 그리고 보유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유무를 판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돌파 이탈에 따른 되돌림에 따라 진퇴 또는 유무를 판단한다. 지지와 저항이란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가나 종가가 그 가격 라인을 넘어서거나 이탈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면 돌파와 이탈은 시가와 종가가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매수와 매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뭐다?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적 대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다? 극대화시킨다. 아시겠죠? 핵심은 뭐다? 우리는 예상이나 예측 이딴 거 안 합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핵심 포인트 기술적인 거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죠. 지금 몇 분 남았나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만 할게요. 자, 저평가 분별법. 저는 무엇으로 저평가를 판단하느냐.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본 총계란 무엇이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게 자본 총계예요. 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뺐으니 당연히 뭐예요? 순자산 가치죠. 그러면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으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비주도 섹터인 거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재무구조를 올바르게 판단하는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박정식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미니 강의 코너로 구성을 했더니 시간을 늘 부족해 하시는데 아쉬우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다음에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의 출연일에 배트맨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평가 분별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배트맨 많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에게 아주 따끔한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따뜻한 잔소리를 드리시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잔소리 준비하셨나요? 좋은 얘기 준비했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지난주가 아니죠. 월요일 날 했던 부분들을 좀 이어서 해드릴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다 녹화 방송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봉 차트가 나왔었고요. 이 부분들 했었고 실적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 얘기가 있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게 파트론 부분들인데요. 파트론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왜 올라갔을까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얘기예요. 18년도, 17년도에 11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죠. 18년도에 300억대의 영업이익을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배 이상 증가를 했었죠. 근데 문제는 14년도에 이미 큰 폭의 좀 성장을 하다가 꺾여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올해 19년도 같은 경우는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해 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파트론의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 거고 신고가의 모습들을 그리게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종목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 네페스의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를 좀 골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역배열 권역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대예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대고요. 이평선이 다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실질적으로 타 방송국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얼마 먹지 못하고 대부분 다 매도를 해버립니다. 추세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상승 추세를 끝까지 먹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와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하락 추세 때에 있어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평선들의 모습들이 다 돌려 세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방향성이 돌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가져도 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타방송에서도 이 자리에서 매수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도 매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못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대북주에 물려 제약바위에 물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목을 줘도 못 사는 그런 방법이, 그런 행태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빠지는 종목군들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종목을 좀 빠져서 물타기를 했는데 얼마 된지 모르겠다라는 거. 물타기와 추가 매수의 차이를 모르시는데요. 물타기는요. 물타기와 추가 매수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타기는 종목에 겁나게 물려 있어갖고 빠져나올 작정으로 매수를 하는 게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그러니까 물타기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물타기는 최소 2배수 이상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좀 예를 조금 이따 들어줄 테니까. 세 번째는 물타기는 기준을 잡고 해야 됩니다.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도 저 다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전략적인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여기가 1번 구간이에요. 누군가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는데 밀렸어요. 주가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야 돼요. 왜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 수령 과정을 거치고 나서 21선에 대한 방향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면 돼요. 그러면 21선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락을 하게 되면 50%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대가 6번 자리대거든요. 이 자리대는 물타기를 했던 부분들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타기의 개념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직도 이분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럼 또 보자고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21선에 대한 방향성이 돌아세웠어요. 그럼 여기서 매수예요. 매수라고 난 이후에 절반 되돌림이 나왔죠? 절반 되돌림, 이 자리대가 일단은 매도자리예요.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거래량이 나왔죠. 이 부분들은 제가 오늘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거 PD님한테 얘기해서 혼자서 20분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는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물타기와 추가 매수의 차이. 저는 사실 같은 의미인 줄 알았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새롭게 아셨을 것 같아요. 물타기와 추가 매수의 차이를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오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잠시 뒤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강연에 무료 방송 찾아가시면은 또 계속해서 이어서 궁금증들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전문가 방송 클릭하신 후에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방송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타기와 추가 매수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코너 이어지니까요. 종목 신청 계속 지금 빨리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추천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저희 2부로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게요. 10분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뒤 뵐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